안녕하세요. 저희는 임의의 제한 요소에 대해 DNA상에서 제한 요소가 작용할 위치, 즉 인서트 컷이 삽입될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을 겪고 있는 플라즈마의 문제를 해결하는 T폼 랩의 소장 최유진, 연구원 김선호입니다. 목차는 문제 발견과 정의, 아이디어 구체화, 코드 제작 과정, 테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문제 발견과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문제 발견 과정에서 총 11개의 실생활에서의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했고, 이 중 생명과학 또는 화학 분야를 이용해야 하고, 최근 생명과학 실험 시간에 배운 DNA의 형질 전환 실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실제 연구 상황에서 이용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생각하며 선정하게 된 문제점은, 임의 염기 서열의 제한 요소를 가진 연구원이 해당 제한 요소가 DNA에 어떤 위치에 작용할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페르소나는 생명과학자인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는 형질 전환 실험을 하려고 하고 가지고 있는 제한 요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플라즈마와 같은 상황에서는 임의의 제한 요소에 대해 DNA상에서 제한 요소가 작용할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해당 문제를 해결한다면 형질 전환 실험을 하는 화학자, 생물학자가 인서트 컷을 삽입할 부위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저희의 주제는 특정 염기 서열의 제한 요소가 작용할 부위를 DNA상에서 알려주는 프로그램의 제작으로 정해졌습니다. 키워드는 생명과학 실험, DNA 염기 서열 분석, 제한 요소 등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본형의 DNA 서열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를 에드진 사이트의 DNA 시퀀스 자료에서 다운받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플라스미드와 제한 요소 중 무엇을 변수로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플라스미드를 기존에 사용되는 실제 DNA로 두는 것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실제 실험에서 주로 쓰이는 대장균의 PGA로 플라스미드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코드를 제작하기 전 몇 가지 사항을 먼저 정했습니다. 먼저, 플라스미드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염기서열의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가 입력할 사항을 실험에 사용할 플라스미드와 제한 요소의 염기 서열로 두었습니다. 이 중 플라스미드는 코드에 직접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결과는 대장균 플라스미드 몇 번째 서열에서 제한 요소가 작용할지와 해당 세트가 몇 가지인지로 두었습니다. 저희 MVP는 리스트와 파일 입출력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이메일 염기 서열을 입력하면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여 해당 서열의 상부적인 서열을 찾고 if 문과 리턴을 이용하여 플라스미드에서 그와 동일한 서열을 찾아 몇 번째 염기 서열인지를 출력해주는 코드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코드 제작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입력된 염기 서열을 리스트로 변환시키는 코드입니다. A, T, C, G라는 염기 서열을 입력했을 때 각각 A, T, C, G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라스미드의 염기 서열을 미리 입력해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드진 사이트에서 DNA 시퀀스 자료에서 플라스미드의 염기 서열을 입력해 두었습니다. 이때 염기 서열을 알고 있는 다른 DNA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함수 정의 과정입니다. 저희는 주어진 염기 서열의 상고적인 염기 서열을 구하는 컴프 함수, 역순으로 바꿔주는 레브 함수, 입력한 제한 요소 자리가 어디 있는지 검사하는 CK 함수를 정의하였습니다. 컴프는 상고적이라는 뜻의 컴플레멘터리에서 따왔으며 컴프 딕 안에 각 염기에 대한 상고적인 염기를 입력해 둔 후 염기의 서열을 읽어가며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레브는 파이썬에 있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요소들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주는 리버스 함수를 이용하였습니다. CK는 효수를 검사하는 뜻의 체크 엔자임으로부터 이름을 따왔으며 인덱스를 통해서 입력한 염기 서열이 존재하면 리턴을 시켜 입력한 염기 서열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 GAA TTC를 입력했을 때 81번째라고 나오는데 실제 플라스미드의 염기 서열을 80번째부터 85번째까지 값을 출력하여 코드가 성공적으로 실행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드 제작 과정에서 중복된 염기 서열의 위치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첫 번째 염기 서열이 확인되면 리턴으로 인해 뒤쪽 서열이 더 이상 읽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입력한 염기 서열이 확인되면 플라스미드의 염기 서열에서 해당 부분을 지우고 계속 읽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두 서열이 겹쳐져 있는 경우 중복된 코드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AAAAA의 경우 AA의 서열은 총 4개가 존재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2개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생각해낸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입력한 서열의 길이가 n일 때
길이가 n인 세트를 한 개씩 뒤로 이동시켜 읽어가면서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모든 중복 서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한 코드입니다. 0에서부터 전체 염기서열에서 입력한 염기서열의 길이만큼을 끊어서 읽어가며 마지막에는 입력한 염기서열원과 동일한 염기서열이 존재할 때 그 염기서열을 리스트에 추가하여 입력한 염기서열이 발견된 위치를 포함한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완성된 코드의 전체 모습입니다. 플라스미드의 전체 염기서열과 앞서 정의했던 conf, rev, ck 함수와 마지막에는 사용할 제한 요소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완성된 코드에 A, T, C, G를 입력하였을 때 출력 결과입니다. 56번째, 111번째, 134번째, 421번째, 511번째에서 ATCG의 상보적인 TAGC의 서열이 확인되고 이 위치에서 ATCG 제한 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시행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TCG를 입력하였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음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 염기서열을 입력할 경우에는 빈 리스트가 출력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 있는 염기서열의 상보적인 AATT를 입력하게 되면 첫 번째에 TTAA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향후 발전 방향입니다. 이 글로우가 어느 위치가 제한 요소가 작용하는 부위인지 원 그래프를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한 요소가 작용하는 DNA 서열의 위치가 어느 단백질의 암호화 부위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연구소라는 주제를 듣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생물 시간에 배운 제한 요소 자리를 찾는 코드를 짜보려 했지만 그것 역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도움과 자료조사를 통해 나름 성공적인 코드를 완성했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또 프로젝트 중간중간마다 항해 일지를 보면서 코드가 완성된 정도와 다음번에 더 발전시켜야 할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프로젝트 과정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송성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T4Lab의 연구소장 최유진, 연구원 김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